자, 국민의힘 장외 집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독재를 막고 정권 되찾자 15만 명 앞에서의 대국민 호소였습니다. 저도 이거 라이브를 하는 걸 이제 다 지켜봤는데, 자, 5년 8개월 만의 서울 집회입니다. 야. 시청역에 이제 15만 명, 그러니까 시청역의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대한문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딱 그 포인트부터 이제 무대를 단상을 세우고 기존에 이제 뭐 광화문 앞에서 이제 시작했다. 그거랑은 약간 위치가 맞아요. 예, 옮겨졌어요. 물론 뭐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15만 명이 집결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늘어섰느냐? 이게 남대문까지 늘어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독재를 막겠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인 결국은 급기야 사법부까지 이제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입법부나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행정부도 이제 대통령도 이제 결국 이제 선거에 의해서 이제 선출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선출된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로 장악을 한 건데 사법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고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건 헌법적 가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장악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서 실패하고 있을 뿐이지, 의도대로 따지면 이미 완전히 그냥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 그 칼날을 대놓고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납작 엎드렸는데, 네. 알아서 엎드렸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니까요. 이거잖아요, 지금. 뭐 눈치 안 챙겨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 동대구역 장외투쟁보다도 2배가, 신하님께서도 아시네요. 남대문 쪽으로 차선 한 개 빼고 다 열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우리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인파였어요. 자, 그래서 가짜뉴스 유포, 반대 세력 악마화, 선출 권력의 만능적 태도, 사법부 검찰 장악, 언론 통제, 야당 말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등으로 이어지는 독재의 7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이 선출 권력의 만능적 태도죠. 이 민주주의가 그러면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뭐든 해도 되느냐? 거기에 최소한의 견제책이 작동을 하는 게 바로 임기잖아요. 그래서 내 임기 안에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수습이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그게 사실상 관례라는 이름으로 또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가장 쉽게는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작동이 되어 왔는데, 그리고 법으로도 그게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다 깨진 게 바로 이번 이재명 정부입니다. 사실은 그 예고편으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우리는 그 예고편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저지하지 않았다는 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두려운 게 아니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말, 그럼 무엇이 두려운가? 바로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우파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두려웠던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의 이 무능과 이 침묵, 이런 것들, 무관심, 이런 것들이 두려웠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무관심하면요, 국민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이 바쁜 일상이 바쁜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다 챙길 수가 있겠어요. 네, 공익헌님이 항상 지적하셨던 부분이,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언론에 쓸 게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려질 언론의 가짓수가 가뜩이나 잘 안 써주는데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서 국민들도 더 관심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확실히 지도부가 바뀌면서 전투력도 많이 올라가고 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래서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그 박수민 의원 같은 거 17시간 했잖아요. 또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 기사 한 줄이 나죠. 맞아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긴 시간 했는지 그 이유,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이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언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싸워야 그 국민들도 그 등 뒤에서 그들을 지지를 해주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 봐도 이 우파 시민들로 보이는 댓글들은 다들 칭찬 일색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견제를 안 하고 욕도 안 하던 이 좌파들이 그렇게 날뛰더라고요. 욕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있긴 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이 심각한 입법 독재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올 필요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저 모습에 대해서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런가 하면은 네, 박수민 의원도 결국 이제 이 정부 조직이나 이렇게 이 체제를 바꾸는 망가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 열변을 토했는데 결국 17년 만에 방통위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문 닫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청 문 닫고요. 이번에는 예. 방통위가 문을 닫게 됐죠. 이러다가 마지막엔 대한민국 문 닫겠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가 문 닫고 나서 이제 방미위잖아요. 방미위. 이제는 방송 미디어 이 통신위원회 뭐 이렇게 바뀌는데 이름이 방미위로 바뀌면은 가뜩이나 방미자만 들어도 대통령 발작할 텐데 그 눈치 없이 또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네. 네. 예, 바뀌면은 뭐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럼 그렇게 방통위를 문을 닫고 새로 만들 만큼의 명분이 있는가? 아니요, 그 내용 들여다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일단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방미통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방미위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새로 바꾸면서 기존의 방통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되나요? 예. 자동으로 잘리는 거죠. 면직이 되죠. 네. 아마 이번 주에 당연히 이제 이 방미법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당연히 그냥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 법이 정말 재밌는 게 다른 네. 직원들은 다 승계가 돼요. 그대로 가요. 그런데 네. 딱 한 사람만 네. 잘립니다. 전 직원은 그대로 네. 일하게 되는데 위원장만 정무직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게 너무나 이제 숨기지도 않는 게 이제 척도 안 한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항상 비판하는 게. 자, 보면은 유료 방송 뉴미디어 정책 뭐 일부가 추가된 건 있대요. 그런데 요거 이 소폭 이 작은 부분 제외하고는 방통위를 그대로 복제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관 자체가 뭐가 뭐 이렇게 크게 변해가지고 그렇죠. 뭐 예. 조직이 뭐 세분화된다든지 네. 나눠지다든지 뭐 통합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개편하는 게 조직 개편하는 게 네. 그런데 거의 그런 게 없다. 없어요. 인 거죠. 예, 그 한마디로 이진숙 한 명 찍어내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 법안에 지금 구멍도 많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뭐 미디어 통신 뭐 이게 지금 다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뭐 유튜브나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또 빠져 있어가지고 추후로 이건 또 논의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법안 통과로 인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인데 그렇죠. 유튜브는 빠져요. 유튜브가 지금 뭐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네. 넣었긴 넣었는데 이걸 네. 조금 더 심의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톰과 제리에서 보면 제리가 좋아하는 치즈, 이 고형 치즈 보면 구멍이 뽕뽕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네. 우리 그림 그릴 때도. 그러니까 이건 치즈의 치즈 개혁, 그러니까 치즈 법안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네,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최민희, 아주 신났어요. 굿바이 방송 장악, 이진숙도 굿바이라고 하면서,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찍혔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해맑은 표정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죠. 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또 잘 찍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게 네.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올해의 필리처네요. 네. 참 야. 진짜 어떻게 이런지. 네, 어딜 또 이렇게 탁 그죠? 네, 이 순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찍혔습니다. 위치도 딱 열고 나오면 딱 있는 곳이에요. 참 정말 보고 있으면 또 화가 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왜냐면 이진숙 얘기는 뒤에 우리가 또 할 얘기가 네, 많잖아요. 우리가 할 아니 얘기 이진숙이 많아가지고. 아니죠. 저희 최민희. 최민희. 네. 우리가 온라인 반응에서 오늘 네. 한번 이제 각 잡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좀 이슈가 있는데 정부가 삼천교육대 피해자들 있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 신속 구제하겠다. 그래서 국가의 상소에 대해서 전면 취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부제에 나와 있죠. 국가 배상 소송이 현재 639건이 심리 중이라고 하는데 자,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00% 그냥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지금 당장에 대해서 여기 세부 내용을 다 이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냥 가볍게 다룰 건데
그럼 전원 다 억울한 사람들인가? 네. 삼청교육대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피해자만 양산했던 그러한 당시의 법이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시에는 분명히 노태우 정부가 그 이후에 넘어왔는데도 그때도 전국적으로 이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추진한 게 범죄와의 전쟁이었어요. 네. 네. 그 전에도 이게 너무나 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회에 이렇게 치안을 위협하거나 불안정하게 해서 국민의 이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잡아갔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조폭들이나 이 건달들 이런 깡패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혀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 취하해 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이 허점이나 이 빈 곳이 생기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전영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억울한 분도 있는 반면 악덕 범죄자들이 수두룩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취하거나 포기할 일인가? 단순히 당신들이 싫어하는 전두환 정권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들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반대로 무조건 암만 있는가, 명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 대통령의 업적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든 심지어 김대중 정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상관없고요. 각 대통령의 업적 전부 다 이렇게 쭉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 한 1분 남짓한 영상이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여러분 뭐 지금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이 육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틀어도 여기 나오죠. 이 소리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자 어떤 건가요? 소름 돋는 50년 전에 시대를 초월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 얘기하는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꼬집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야당은 정권을 내놓으라고 지금 야단들입니다. 공화당 정부가 하는 동안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짧은 기일 내에 거창한 이 과업을 추진하는데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을 깬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설거지를 우리 공화당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릇을 깰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그릇을 깨지 않았습니다. 왜 안 깼느냐? 설거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깼습니다. 우리가 해다 준 밥 먹고 설거지는 우리가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야당한테 정권을 주면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실수도 없고 부정부패도 하나도 없고 맑은 정치를 잘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공화당 정부보다도 부정부패가 최소한 10배 내지 20배는 더 할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로는 다 하죠. 말로 가지고 해야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이라도 쌀듯이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 왜 못하느냐? 안 되느냐? 집권 공약이라는 걸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선거 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놓은 하나의 사탕발림이고 이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책임한 소리들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소리들만 하는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우리나라 야당.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걸을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야당의 집권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것은 이 정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때부터 이랬는데 아직도 이래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집권 공약이라고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상 정책이 아닙니다. 사탕발림이고 다 포퓰리즘이고 그걸 가지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요님께서도 소름 돋는다. 다 멋지다. 100% 맞는 말씀이다. 저런 분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라고 축구 백타님께서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인이라고. 그러니까 또 한 100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이런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이때도 이랬는데 그 야당이 변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을 깰 수도 있는데 그들은 설거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을 깬 적이 없다. 근데 그렇죠. 그들이 이제 조금씩 뭘 만지니까 와장창 장식장이라도 닦나요? 그만이 가만히 있었던 게 더 낫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들이 요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좀 미숙한 어린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설거지 안 시키잖아요. 안 시켰어야 되는데. 아유 참 지금도 똑같다. 역시 박정희 대통령님, 민무수원님, 그러네요.